중국은 아시아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으며 현재도 그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전자산업은 중국의 원자재 공급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의 농촌 지역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인프라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 맨해튼 중심부에 자리 잡은 웨스트포드 국제대학은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학문을 탐구하는 명문대학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교내에서는 매일 다른 언어가 들려왔고 강의실마다 각국의 문화와 역사를 토론하는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페인 북부의 작은 마을 출신인 소피아는 유학 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몇 달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 도시와 학교의 규모에 압도당하곤 했습니다. 화려한 스카이라인과 바쁜 뉴요커들의 삶은 그녀가 어릴 적 익숙했던 한적한 시골 풍경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지만 소피아는 이곳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세계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단연 국제정치학 수업이었습니다. 이 수업은 매튜 레인 교수님이 진행하는 강의로 각국의 정치, 문화, 경제적 특징을 토론하며 서로의 관점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교수님은 항상 학생들에게 이 수업은 단순히 정보를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각자의 시각을 넓히고 편견을 깨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곤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국제정치학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강의실에 모여들었고 교수님은 교단 위에서 수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교실은 이미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페인 출신 소피아, 한국 출신 한서진, 중국 출신 리샤오펑,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노트북을 켜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과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 수업에서 각자의 나라와 이웃 국가를 비교하는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조사한 자료와 개인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해당 국가들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발표 주제에 대한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단순히 숫자나 사실만 나열하는 발표는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왜 이런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개인적인 관점과 창의력을 담아주시길 바랍니다. 발표는 개별적으로 진행하거나 팀을 구성하셔도 됩니다. 소피아는 교수님의 말을 들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스페인과 이웃 국가를 비교한다면 어디가 좋을까? 혹시 프랑스? 아니면 포르투갈? 그녀는 한참을 생각했지만 특별히 흥미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소피아는 강의실 한쪽에서 발표 주제를 고민하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한국인 유학생 한서진 씨가 같은 강의실에 남아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평소 조용한 성격으로 수업 중에도 과묵하지만 날카로운 질문으로 교수님과 깊은 토론을 이어가곤 했습니다. 소피아는 용기를 내어 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서진. 혹시 괜찮으시면 발표 주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아직 주제를 정하지 못해서 말이야. 서진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이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어떤 주제를 생각하고 있어? 소피아는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실 아직 전혀 정하지 못했어. 그런데 제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혹시 한국을 주제로 삼아도 괜찮을까? 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을 주제로? 좋은 생각이야. 한국과 이웃 국가를 비교한다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면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이야기할 점이 많거든. 소피아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하지만 제가 한국에 대해 잘 아는 편은 아닌데 서진 너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발표를 함께 준비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 소피아가 K-드라마에 관심 많다고 하니 문화적인 부분도 추가해보면 재미겠다. 그날부터 소피아와 서진은 함께 발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둘은 도서관에서 만나 한국과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 차이점을 조사하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서진은 한국의 경제적 발전과 문화적 영향력을 설명하며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사실 면적도 작고 자원이 풍부하지 않지만 그만큼 기술과 산업 발전에 집중해서 지금의 성과를 이뤘지. 특히 반도체 산업이나 K 콘텐츠 같은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소피아는 서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진, 내가 듣던 한국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는 어때? 샤오펑은
중국이 한국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던데 서진은 약간 굳어진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중국은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많긴 해.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독립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면에서 독창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발표 준비를 하던 중 소피아와 서진은 우연히 도서관에서 중국 출신 리 샤오펑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이미 발표 자료를 거의 다 준비한 상태인 듯 보였습니다. 소피아, 서진 무슨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소피아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는 발표를 준비하고 있어. 샤오펑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주제네. 하지만 내 발표를 들으면 한국이 중국에 얼마나 의존적인지 알게 될 거야. 한국의 문화와 경제는 사실 중국의 영향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으니까. 서진은 그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조용히 미소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발표 시간에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겠네. 샤오펑이 떠난 뒤 서진은 소피아에게 말했습니다. 샤오펑이 자신감이 넘치네. 저희가 준비를 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번 발표는 단순히 과제를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믿어. 우리가 진실을 제대로 알리자. 소피아와 서진은 발표 주제를 정한 후 도서관에서 발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주제는 한국과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차이와 공통점. 발표를 통해 샤오펑의 잘못된 정보와 편견을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샤오펑의 발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태도와 자신감은 이미 강의실 곳곳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샤오펑이 보여줄 발표에 대해 내심 걱정하고 있었지만 서진은 차분한 태도로 소피아를 이끌었습니다. 서진, 우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발표 준비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서진의 차분한 설명에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먼저 샤오펑이 발표에서 강조할 만한 부분을 예상해보자. 아마 중국의 경제적 규모와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과 비교하려고 할 거야.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준비해서 한국의 독립성과 강점을 논리적으로 보여주자. 서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그 말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럼 내가 K-드라마와 K-팝처럼 문화적인 부분을 조사할게. 서진은 경제와 교통 쪽을 맡아주면 좋을 것 같아.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보였습니다. 좋아. 서로 맡은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서 발표를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해보자. 며칠 뒤 소피아와 서진이 도서관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있던 중 샤오펑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 손에 프린트된 자료를 들고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서진, 발표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샤오펑의 목소리는 친근한 듯했지만 어딘가 비꼬는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 너도 발표 준비가 다 끝난 것 같네. 샤오펑은 어깨를 으쓱하며 손에 든 프린트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당연하지. 나는 이미 모든 데이터를 정리했어. 특히 한국이 중국의 경제에 얼마나 의존적인지 보여줄 자료를 충분히 모았거든. 소피아는 샤오펑의 말을 듣고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서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의존적이야? 우리 준비한 걸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을까? 서진은 소피아의 어깨를 두드리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준비한 자료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이야. 발표 때 충분히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어. 샤오펑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발표 때 보자고. 기대할게. 그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유지한 채 떠났습니다. 샤오펑과의 만남 이후 소피아와 서진은 더욱 집중해서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중 소피아가 한 장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내고는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서진, 이 사진 좀 봐. 이거 샤오펑이 발표에서 보여줬던 사진이잖아. 그런데 여기 출처를 보니까 이 사진이 한국이 아니라 베트남에서 찍힌 거야. 서진은 소피아가 찾아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노트북 화면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소피아의 말처럼 샤오펑이 사용했던 시골 사진은 베트남의 오래된 농촌 개발 보고서에서 발췌된 것이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시골은 이미 오래전에 현대화됐어. 상수도 보급률도 99%가 넘고 지금은 스마트팜 기술까지 도입되고 있어. 이런 자료를 발표 때 보여주면 학생들이 진실을 알게 될 거야. 소피아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걸 발표에 꼭 포함하자. 샤오펑의 자료가 잘못됐다는 걸 사람들이 분명히 알게 될 거야.
발표 준비는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하며 KTX와 서울 지하철의 강점을 강조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소피야, 여기 봐. KTX는 정시 운행률이 98% 이상이야. 그리고 시속 300km 이상의 속도로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고속철도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어. 소피아는 서진의 설명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중국의 고속철도는 규모가 훨씬 크잖아. 사람들이 그걸 보고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서진은 고개를 저으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규모는 클 수 있지만 안전성과 효율성 면에서는 한국이 앞서 있어. 중국의 고속철도는 사고도 많고 정시 운행률도 낮아. 반면 한국은 안전성과 만족도가 높은 걸로 평가받아. 이런 데이터를 잘 설명하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 그들은 서울 지하철의 노선도와 모바일 결제, 시스템에 대한 영상 자료도 슬라이드에 추가하며 발표 자료를 다듬었습니다. 발표 준비가 끝나갈 무렵 샤오펑이 다시 도서관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치는 표정을 지으며 소피아와 서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발표 준비는 잘 돼가? 하지만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어. 어차피 내 발표가 더 강력할 테니까. 서진은 샤오펑의 도발을 침착하게 받아쳤습니다. 너도 발표를 잘 준비했으니까 자신감이 있겠지. 우리도 열심히 준비했으니 기대해줘. 샤오펑은 잠시 웃음을 짓더니 그래, 그럼 발표 때 보자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소피아는 샤오펑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약간 흔들렸지만 서진의 차분한 태도를 보며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서진, 발표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어. 우리가 진실을 제대로 알리고 싶어.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이번 발표는 단순히 우리 점수를 위한 게 아니라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는 기회야. 우리 최선을 다하자. 발표 전날 밤, 소피아와 서진은 마지막으로 슬라이드를 점검하며 서로의 발표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서진은 자신이 KTX와 경제 데이터를, 소피아는 K 콘텐츠와 문화적 강점을 담당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진, 우리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소피아가 걱정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자료와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을 거야. 내일 강의실에서 모든 걸 보여주자. 소피아는 서진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준비한 대로 잘해보자. 내일 발표가 기다려져.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발표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발표 당일이 되었습니다. 강의실은 평소보다 더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각국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발표를 준비하며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서로의 슬라이드를 점검하거나 마지막으로 대사를 외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피아와 서진은 발표 준비를 마쳤지만 긴장감을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소피아는 손에 들고 있던 원고를 꽉 쥔 채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 괜찮을까? 샤오펑의 발표가 너무 강렬하면 어떡하지? 서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자료는 탄탄해. 걱정하지 마. 진실을 기반으로 한 발표는 사람들이 더 깊게 받아들일 거야. 너도 자신감을 가져. 강의실 앞에서 발표가 시작되었고 순서는 샤오펑이 먼저였다. 그는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강단에 올라 강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하였습니다. 샤오펑은 자료 화면을 띄우며 자신감 있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아시아 문화와 경제의 중심지입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으며 현재도 그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한국의 전자산업은 중국의 원자재 공급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화면에는 그래프와 도표가 함께 띄워졌고 몇몇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농촌 지역은 여전히 낙후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인프라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은 한국 시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면에는 허름한 건물과 비포장도로가 보이는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소피아와 서진은 그 사진을 보며 마음속으로 분노를 느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다음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샤오펑은 마지막으로 중국의 고속철도 시스템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중국의 고속철도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규모와 효율성 면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졌고 샤오펑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는 소피아와 서진을 바라보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은 너희 차례지? 기대할게. 소피아는 손에 들고 있던 원고를 더 꽉 쥐며 긴장한 얼굴로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 우리가 준비한 게 충분할까?
샤오펑의 발표가 너무 강력해 보였어. 서진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강한 법이야. 우리가 준비한 자료로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 긴장하지 말고 발표하자. 소피아와 서진은 강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강의실의 조명이 그들을 비추자 소피아는 심호흡을 하며 침착하게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출신의 소피아이고 제 파트너는 한국 출신의 서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며 특히 잘못된 정보와 편견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고자 합니다. 서진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먼저 지난 발표에서 사용된 이 사진은 한국의 시골을 나타낸다고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사한 결과 이 사진은 실제로 한국이 아닌 베트남의 농촌 지역에서 촬영된 자료임이 밝혀졌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트남이라고? 그럼 지난 발표가 잘못됐다는 거네. 와, 진짜였네. 서진이 말했던 게 맞았어. 서진은 화면을 넘기며 한국의 실제 농촌 환경을 보여주는 사진과 데이터를 제시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농촌은 이미 현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99%를 넘고 스마트팜 기술이 도입되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소피아가 발표를 이어받았습니다. 이런 점은 단순히 경제적 지표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농촌은 기술과 환경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며 지속 가능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화면에는 KTX의 사진과 주요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서진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KTX는 2004년에 개통된 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고속철도 시스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시 운행률은 98%를 넘고 이용자 만족도도 매우 높습니다. 그는 중국의 고속철도와 비교한 데이터를 보여주며 덧붙였습니다. 반면 중국의 고속철도는 규모는 크지만 사고와 지연으로 인해 여러 차례 비판받아왔습니다. 한국은 안정성과 안전성 면에서 더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소피아가 지하철 시스템으로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단순히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사용자 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결제 시스템과 친환경 전철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 지하철 노선도와 모바일 결제 영상을 담은 슬라이드가 띄워졌습니다. 학생들은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피아는 K 콘텐츠를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K-드라마와 K-팝의 글로벌 성공 사례를 강조하며 한국의 문화적 독립성을 설명했습니다. BTS는 빌보드 차트에서 여러 차례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K-드라마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 북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래프와 시청률 데이터를 제시하며 덧붙였습니다. 이 데이터는 한국의 문화가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독립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진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받았던 시기도 있었지만 현재는 독립적이고 강력한 문화적, 경제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발표가 끝난 후 강의실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곧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학생들은 소피아와 서진의 발표에 감탄하며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탄탄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와,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 내가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됐어. 특히 한국의 시골에 대한 얘기가 인상적이었어. 샤오펑은 말없이 자리에 앉아 발표를 들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반박하려고 했지만 소피아와 서진이 제시한 자료가 너무나 명확했기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소피아와 서진에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논리적인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큰 영감을 주셨을 겁니다. 소피아와 서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진, 우리가 해냈어. 맞아. 그리고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된 것 같아서 뿌듯해. 소피아와 서진은 강의실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찾아온 해방감과 뿌듯함이 두 사람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박수와 교수님의 긍정적인 평가가 그들의 노력과 진심을 인정받았다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서진, 우리가 정말 해냈어. 사람들이 우리 발표를 듣고 한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 소피아는 미소를 지으며 서진에게 말했다. 서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사실 나도 발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편견에 맞서 싸우고 있는지 실감했어. 하지만
진실을 제대로 알렸다는 점에서 정말 보람이 있어. 그들은 강의실 복도를 걸으며 이번 발표가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서로에게 큰 의미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강의실 한쪽에서는 샤오펑이 혼자 자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자신만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고 어딘가 낙담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소피아와 서진은 잠시 멈춰 섰고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샤오펑,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샤오펑은 고개를 들었고 다가오는 두 사람을 보며 약간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무슨 이야기하려고? 서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내 발표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그게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야. 다만 다음번엔 자료를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아.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조사할 때도 마찬가지로 말이야. 샤오펑은 잠시 머뭇거리다 진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내 말이 맞아. 내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게 잘못이었어. 발표를 듣고 나서 내가 많은 부분에서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 미안하다. 소피아는 그의 사과를 듣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발표는 우리가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라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는 오늘 모두가 조금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 샤오펑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늘 너희 발표를 통해 나도 많은 걸 배웠어.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게. 정말 멋진 발표였어. 서진은 그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더 좋은 발표를 할 수 있을 거야. 중요한 건 서로 배운 점을 다음에 활용하는 거니까. 발표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밖에서 몇몇 학생들이 소피아와 서진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너희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어. 사실 나도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 특히 농촌과 K 콘텐츠 이야기가 너무 흥미로웠어. BTS가 빌보드 차트를 휩쓴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큰 문화적 독립성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어. 소피아는 밝은 미소로 학생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조사하면서 느낀 건 어떤 나라든지 제대로 알기 위해선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이었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야. 서진도 학생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덧붙였습니다. 다른 나라에 대한 편견은 우리가 그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 이런 발표가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발표를 마친 날 저녁, 매튜 레인 교수는 소피아와 서진을 불러 간단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따뜻한 격려를 보냈습니다. 소피아, 서진, 오늘 발표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한 것을 넘어 여러분의 관점과 열정을 보여준 멋진 작업이었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반박과 논리적인 전개가 매우 훌륭했어요. 소피아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사실 발표를 준비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제 자신도 무의식적으로 가졌던 편견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어요. 서진도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것은 단순히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면만을 강조한 게 아니라 잘못된 정보와 편견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알리려는 시도였어요. 그런 점이 전달되었길 바랍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성과는 분명히 강의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강의가 끝난 뒤 소피아와 서진은 발표 준비를 위해 자주 모였던 도서관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이번 발표를 되돌아보며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서진,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어. 나 혼자였다면 이렇게까지 잘해내지 못했을 거야. 소피아가 서진에게 말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내가 문화적인 부분을 책임져준 덕분에 발표가 더 생동감 있게 느껴졌어. 우리 팀워크가 정말 좋았던 것 같아. 소피아는 잠시 고민하다가 제안을 던졌습니다. 서진, 우리 이런 활동을 더 이어가 보면 어떨까? 국제문화 동아리 같은 데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의 문화를 알릴 기회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서진은 그 제안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발표를 준비하면서 깨달았던 점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 다음번엔 다른 주제로 또 도전해보자. 며칠 뒤 소피아는 자신의 경험을 담은 짧은 영상 메시지를 촬영해 국제문화 수업의 온라인 포럼에 업로드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시청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는 편견이 얼마나 쉽게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깨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진실을 전달하려고 노력한다면 더 넓은 세상을 마주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잘못된 정보를 마주쳤을 때 진실을 알리기 위한 작은 행동을 해보세요. 그런 작은 변화가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소피아와 서진은 발표 이후 더 많은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국제적 교류와 이해를 증진시키는 활동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작은 강의실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영향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사연을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의 차가운 겨울 아침, 알렉스 로빈스는 창밖에 내리는 눈을 잠시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 모니터에는 퓨처 서울 프로젝트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스마트 시티라니 이보다 흥미로운 도전은 없겠군. 알렉스는 이 프로젝트의 자료를 읽으며 깊은 감탄을 느꼈습니다. 퓨처 서울 프로젝트는 한국 정부와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협력하여 건설하는 미래형 스마트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모든 부분이 사물 인터넷과 AI 시스템으로 연결되며 교통, 에너지, 환경 등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알렉스는 이 프로젝트의 해외 기술 전문가로 초청받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술 개발과 혁신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도시는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기술과 데이터만으로 완벽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불필요한 혼란과 비효율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는 언제나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었고 과거의 유산이나 인간적인 감정 같은 요소들은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알렉스가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풍경은 마치 미래 도시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자동화된 출입국 게이트와 곳곳에서 움직이는 로봇 안내원들은 효율성과 첨단 기술의 완벽한 결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공항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며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거대한 고층 빌딩과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그리고 초현대적인 도시 풍경은 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기술 강국이군요. 이곳은 내가 꿈꿔온 미래 도시 그 자체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알렉스는 곧바로 퓨처 서울 프로젝트의 본부로 향했습니다. 본부는 서울 도심의 초현대식 빌딩으로 벽 전체가 투명한 디스플레이로 이루어진 독특한 건축물이었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AI 시스템과 로봇들이 업무를 지원하며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박재훈 책임자가 알렉스를 환영하며 말했습니다. 알렉스 씨,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전문성이 이 프로젝트의 성공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알렉스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도시를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첫 회의에서 알렉스는 프로젝트의 기술적 비전을 발표하며 네트워크와 AI 기반 시스템 설계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시스템은 도시 전체의 에너지 사용을 30% 절감하고 교통 체증을 50% 줄일 것입니다. 데이터와 기술로 최적화된 도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날 무렵 한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프로젝트 팀에 속한 전통 건축 전문가 강민지 씨였습니다. 그녀는 알렉스의 발표 자료를 보며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렉스 씨의 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발표 자료를 보니 전통적인 건축물과 공간이 상당 부분 제외되어 있던데요. 한국의 전통적인 미학과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할 계획이신가요? 알렉스는 의아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전통 건축이요? 지금 우리는 미래의 도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발전을 저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지는 흔들림 없는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전통 건축은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문화,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담고 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진정한 도시를 만들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 대립으로 회의장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알렉스는 그녀의 주장에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어딘가 그녀의 태도에서 진지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지 씨의 의견은 회의 이후에도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민지 씨의 주장에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스마트 시티는 단순히 기술적 완성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렉스는 단호히 반박했습니다. 기술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감정적 요소는 오히려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 뿐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지 씨는 알렉스를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알렉스 씨, 제가 틀렸다고 주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제 시각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울 외곽의 전통 마을을 방문해 보시겠어요? 직접 보시면 제 말이 조금은 이해되실지도 모릅니다. 알렉스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녀의 진지한 태도에 이끌려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후 민지 씨는 알렉스를 서울 외곽에 있는 한 전통 마을로 데려갔습니다. 기와로 덮인 지붕과 나무로 이루어진 한옥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대나무, 울타리, 그리고 마을을 감싸고 있는 푸른 산맥은 알렉스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지 씨는 한옥의 구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한옥은 단순히 집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이루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쓰인 모든 설계는 바람, 햇빛, 그리고 계절에 따라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효율성과 인간적 가치를 동시에 담아낸 공간이죠. 알렉스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디자인이 정말 놀랍군요. 자연스럽게 환경과 어우러지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울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걸 첨단 기술과 결합할 수 있을까요? 민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전통과 기술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전통 마을을 둘러본 후 알렉스는 내면에서 강한 혼란을 느꼈습니다. 효율성만이 도시의 미래라고 믿어왔는데 전통이 가진 인간적인 가치가 이렇게 깊은 줄은 몰랐군. 하지만 내가 믿는 기술과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서울로 돌아온 알렉스는 프로젝트 설계도를 다시 검토하며 민지 씨의 제안을 받아들일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스마트 시티가 진정으로 미래의 도시가 되려면 인간적인 따뜻함과 이야기를 담아야 하지 않을까? 서울로 돌아온 알렉스는 강민지 씨와 전통 마을에서 나눈 대화를 되새겼습니다. 그녀의 말 속에는 단순한 논리가 아닌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통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정체성과 이야기를 담은 공간이라니 효율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군.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전통과 첨단 기술은 근본적으로 상반되는 개념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알렉스는 민지 씨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민지 씨, 제가 전통 건축에 대해 아직 잘 모르지만 함께 논의하며 방법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전통과 기술을 조화롭게 융합할 수 있도록 제게 도움을 주시겠어요? 민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렉스 씨, 서로의 관점을 조금씩 이해해간다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알렉스와 민지가 함께 작업을 시작하며 조금씩 협력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동안 프로젝트 내부에서는 더 큰 갈등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재훈 총괄 책임자는 효율성을 우선시하며 전통적 요소를 설계해서 제외하려 했고 몇몇 팀원들은 이에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재훈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퓨처 서울 프로젝트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스마트 시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통 건축 요소를 추가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고 기술적 구현도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한 팀원이 손을 들며 반박했습니다. 박 책임님, 도시는 단순히 기술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체성과 소속감을 줄 수 있는 요소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차가운 기계 도시로 느껴질 것입니다. 박재훈 씨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잘랐습니다.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감정적 결정은 프로젝트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가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지 씨는 알렉스를 찾아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알렉스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책임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알렉스는 잠시 고민하다가 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전통이 사람들에게 주는 가치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이제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어요. 분명히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알렉스와 민지는 설계팀과 함께 전통과 기술을 결합한 프로토타입 구역을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이 구역은 퓨처 서울 프로젝트의 모델로 사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큰 기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알렉스는 기반의 교통관리 시스템과 AI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설계했고 민지 씨는 전통 한옥의 공간 배치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요소를 제안했습니다. 처음 시도한 설계에서는 기와 지붕과 전통 정자를 포함했지만 기술적 요소와의 결합이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이건 단지 전통 건축의 외형만 가져온 것 같아요. 전통이 가진 본질적인 가치를 담아내지 못했어요. 민지 씨는 설계도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렉스도 인정했습니다. 효율성과 전통을 동시에 살리려다 보니 어느 쪽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이 나왔군요.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한 후 알렉스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밤새 전통 건축 자료를 읽고 한국 전통 공간이 가진 설계 철학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지 씨가 말했던 것처럼 전통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담은 공간이야. 내가 그동안 너무 표면적인 접근만 했던 건 아닐까? 알렉스는 민지 씨에게 다시 의견을 구했습니다. 전통 건축이 가진 핵심 가치를 설계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요? 제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민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한옥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설계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대청마루는 바람이 통과해 여름에도 시원함을 유지하게 해주죠. 이런 설계를 현대 기술로 재해석할 수 있다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알렉스는 민지 씨의 조언을 바탕으로 두 번째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기술과 전통 설계의 결합 대청마루 구조에 온도 조절 센서를 내장해 에너지 효율을 높임. 기와와 태양광 패널의 융합 전통 기와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태양광 패널을 자연스럽게 삽입. 정자의 현대적 재해석 전통 정자에 조명을 설치해 주변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조도를 조절. 알렉스와 민지가 만든 새로운 설계는 팀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지만 박재훈 씨는 여전히 이 설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전통 요소를 추가하면서 비용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아십니까? 효율성만 고려해도 복잡한데 전통까지 더한다면 프로젝트가 제 시간에 완성될 수 없을 겁니다. 알렉스는 이번에는 단호히 맞섰습니다. 박책임님, 스마트 시티가 단순히 효율성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기계 도시일 뿐입니다. 전통과 정체성을 담아야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 도시를 삶의 공간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알렉스의 태도 변화에 팀원들도 그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팀의 노력 끝에 완성된 프로토타입 설계는 전통과 기술이 완벽히 결합된 모델이었습니다. 전통 건축의 미학적 요소가 현대적 기술과 자연스럽게 융합되어 사람들이 자연과 연결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술은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며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했고 전통적인 공간 배치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제공했습니다. 민지 씨는 설계가 완성된 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알렉스 씨, 처음엔 정말 어려웠지만 결국 우리가 조화를 이뤄냈네요. 알렉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지 씨 덕분에 전통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퓨처 서울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전통과 기술의 융합을 보여주는 설계는 팀원들 사이에서 상징적인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박재훈 총괄 책임자는 여전히 이 설계가 프로젝트의 본질을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박재훈 씨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재 설계는 예산 초과와 일정 지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요소를 포함한 설계는 효율성과 기술적 완성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전통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팀원들은 박재훈 씨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팀원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알렉스는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박책임님, 이 설계는 단순히 전통을 보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전통과 기술이 결합했을 때 도시가 어떤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혁신적인 모델입니다. 박재훈 씨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알렉스 씨, 저도 전통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박재훈 씨의 단호한 태도에 알렉스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의 말처럼 전통 요소를 배제하면 설계와 구현은 훨씬 단순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알렉스는 전통 마을에서 느꼈던 감정과 민지 씨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전통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정체성과 소속감을 주는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박책임님,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도시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전통은 우리가 이 도시의 생명을 불어넣는 방법입니다. 전통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설계야말로 퓨처 서울 프로젝트가 세상에 제시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팀원들 사이에서는 웅성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알렉스의 변화를 지켜보던 민지 씨도 차분히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전통과 기술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질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설계를 지켜야 한다고 믿습니다. 알렉스와 민지의 설득으로 설계는 유지되었지만 프로젝트는 더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최종 설계가 시뮬레이션 단계에 들어가자
기술적 문제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센서와 전통 자재 간의 데이터 충돌이었습니다. 전통 재료가 센서의 전자 신호를 간섭하며 데이터 전송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두 번째로 기와에 결합된 태양광 패널이 예상보다 낮은 전력 효율을 보여주며 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박재훈 씨는 테스트 결과를 지켜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완성할 수 없습니다. 전통 요소를 유지하려다 보니 시스템이 불안정해졌습니다. 팀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하면 프로젝트 전체가 중단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알렉스는 문제 해결을 위해 팀원들과 밤낮으로 분석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민지와 함께 테스트 결과를 검토하며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전통 자재가 데이터 충돌을 일으키는 원인을 분석해봤습니다. 자재의 전기적 특성을 조정할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재료를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죠. 외형은 전통적인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재료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팀은 곧바로 대체 재료를 실험하며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동시에 태양광 패널의 전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설계를 적용했습니다.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협력한 끝에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팀은 드디어 완성된 설계를 발표하기 위해 관계자들과 기자들을 초대했습니다. 발표가 열리는 장소는 스마트 시티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 구역이었습니다. 알렉스는 프레젠테이션 무대에 올라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퓨처 서울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진보된 스마트 시티를 넘어 사람들의 정체성과 삶을 담아내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전통과 기술이 조화를 이룬 이 설계는 미래 도시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정자와 한옥의 이미지를 띄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설계는 자연과 연결된 전통 건축의 미학을 유지하면서도 최첨단 기술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효율성과 인간적인 따뜻함을 동시에 담아낸 도시입니다. 관객들은 설계의 완성도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술과 전통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다니 놀랍습니다. 이 도시는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민지는 알렉스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알렉스 씨, 우리가 해냈습니다. 전통과 기술이 함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알렉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지 씨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게도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기술은 사람들의 삶을 돕는 도구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 순간 알렉스는 자신이 전통과 기술을 함께 생각하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퓨처 서울 프로젝트의 최종 발표 후 프로젝트 구역은 국내외 관계자들과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통과 기술이 조화를 이룬 이 모델은 단순히 효율적인 스마트 시티를 넘어 인간적인 가치를 담아낸 도시로 평가받았습니다. 국내의 한 언론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퓨처 서울은 기술이 삶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동시에 전통이 가진 따뜻함과 이야기를 담아내는 혁신적 모델이다. 이는 단순히 도시의 미래가 아니라 인간적인 삶의 미래를 보여준다. 프로토타입 구역은 곧바로 서울 시민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새로운 공간을 돌아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동자는 옛날 모습 그대로인데 내부 온도가 자동으로 조절된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기와에 태양광 패널이 있다니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줄은 몰랐어요. 특히 대청마루처럼 설계된 공공공간은 주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뛰어놀았고 어르신들은 평상에 앉아 대화를 나누며 과거의 정취와 새로운 기술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프로젝트의 첫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알렉스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민지와 함께 전통마을을 다시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난 전통마을의 풍경은 여전히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민지는 한옥 앞에 서서 말했다. 알렉스 씨,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땐 저와 계속 부딪히기만 했었죠. 알렉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전통이 단지 비효율적인 과거의 유산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전통이야말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전통과 기술은 함께할 때 가장 강력한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걸 깨닫게 해준 민지 씨와 이곳이 없었다면 제 사고방식은 여전히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었을 겁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알렉스 씨의 노력 덕분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당신은 단순한 기술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는 이야기를 담는 도시 설계자로 성장하신 거예요. 퓨처 서울 프로젝트는 한국 내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의 도시 개발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이 모델을 연구하기 위해 서울로 찾아왔습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는 이 설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스는 퓨처 서울의 성공 사례를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며 말했다. 우리는 효율성과 정체성을 모두 갖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제 저는 전 세계의 도시가 전통과 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퓨처 서울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수상을 받으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민지 또한 프로젝트 이후 새로운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녀는 퓨처 서울 프로젝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전통 건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통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단순히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가치를 현재와 미래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민지는 서울의 전통 건축물을 복원하고 새로운 공간 설계에 이를 접목시키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알렉스와 연락을 유지하며 그의 글로벌 프로젝트에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알렉스는 한국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자신의 길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그는 유럽으로 돌아가 전통과 기술을 결합한 도시 설계 전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회사의 이름은 하모니 디자인으로 전통과 기술의 조화를 상징했습니다. 그는 팀원들과 함께 한국의 한옥처럼 자연과 어우러지는 디자인을 유럽의 여러 도시 설계에 도입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의 전통 건축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전 세계 도시 설계의 새 모델을 만들어 갔습니다. 한 번은 알렉스가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퓨처 서울 프로젝트의 프로토타입 구역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사람들이 정자에서 휴식을 취하고 대청마루 공간에서 이벤트를 즐기는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도시는 기술로 만들어졌지만 결국 사람들의 이야기가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구나. 퓨처 서울은 단순한 도시 설계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이 인간성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였고 전통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이 도시에서 삶의 질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연결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도시는 단순히 편리한 곳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와 정체성을 담고 있어요. 여기에 사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퓨처 서울 프로젝트가 완성된 이후에도 알렉스와 민지, 그리고 팀원들은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고 전통과 기술의 조화가 어떻게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알렉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시는 단순히 건물과 도로로 이루어진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를 담는 그릇입니다. 전통은 그 이야기를 이어주는 다리이며 기술은 그 다리를 더 멀리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